뉴스 맛집 뉴쉐린 가이드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첫 번째 뉴스는 다른 건데요. 네, 뭔가요? 우리가 뉴쉐린 가이드잖아요. 네. 어제 미쉐린 가이드가 찍혀 있는 네. 전통 평양 냉면집에서 네. 중복이 며칠 안 지나서 예.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저하고 이 삼남매가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제 여동생이 네. 김용준 앵커가 너무 귀엽다고. 그래요? 난리. 혹시 여동생분이 한 20살 정도 차이 나시면 네, 저보다 연년생이니까. 연년생. 네네, 55세. 55세는 제가 50세까지는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겠다. 네. 5살이 좀 많으십니다. 그냥 이모라고 하세요. 네, 최영일의 토크박스였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의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해 보겠는데요. 민주당이죠. 오늘. 자, 지금 민주당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28 전당대회 네네. 앞두고 예비 경선 컷오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자 전체 8명 중에서 3명으로 압축하고 그렇죠. 최고위원은 엄청 많은 후보들이 17분 중에 약 절반 8명으로 떨어지고. 압축하는데 지금 여러분 왼쪽에 저희 보시는 화면이 지금 이 시간 네. 컷오프 예비 경선 현장 실시간 모습, 생중계 모습 보는데 지금은 이제 당대표 후보들은 다 끝났고 정견 발표가 최고위원 지금 후보들이 최고위원 후보들 정견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무래도 네. 가장 관심사는 어대명.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이 워낙에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과연 나머지 2명은 누가 될까? 그렇죠. 그리고 그 득표율 차는 얼마나 될까? 그렇죠. 이런 것들 관심. 그래서 이제 네.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예. 그럼 이제 빅3, 탑3가 네. 경합을 하는데 네. 그럼 어대명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냥 상수로 보는 거예요. 네네. 상수로 보는데 나머지 2명이 어떻게 또 혹시 합종 연행을 하느냐 네. 아니면 그냥 3명 후보로 끝까지 가느냐 좀 결과가 달라지겠죠. 나오신 분들 네. 몇 명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8명이 후보고 네. 오늘 저중에 5명이 떨어지는데 혹시 예. 예측을 한번? 예측이 나오죠. 지금 예측이 나와요. 예. 뚜껑 열어보면 달라질 수는 예. 있지만 후보군은 자, 이재명 후보는 상수다.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고 네. 나머지 둘이 누구냐인데 예. 양김이 유력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양김. 박용진 후보와 그리고 여기 박주민 후보. 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죠. 예, 예. 현역 의원이고 네. 박용진 의원은 약간 민주당 내에서 다른 결로 국민 여론조사가 높게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당대표 후보만 오늘 중앙위원회 투표 예, 예. 70% 반영. 거기다가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30% 반영.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고르게 다 이제 받아가겠지만 박용진 후보가 좀 여론조사에 힘입어 예. 내부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올라갈 것이다. 오. 쉽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예. 박주민 의원은 또 어찌 보면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예. 다른 후보들 주로 97 세대 교체론 주자들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한 비토를 하고 있는데 네. 박주민 후보만은 그렇게 강한 비토가 아니고 좀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색깔로 올라갈 것이다. 예, 예. 어찌 보면. 예. 지금 친명 대 이른바 반명의 격돌인데 예. 이 중간에서 중재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반명의 주자는 누구냐? 서른 의원입니다. 예. 워낙 중진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나도 안 나갈 테니 이재명 의원도 나오지 마시오 했다가 이재명 의원이 나가기로 하니까 그럼 나도 나가서 네. 막을래. 막고자 나오는 거예요. 5선이면 지금 국회 안에서도 거의 최고 선수일 거예요. 예, 의장단급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서른 후보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양강 후보, 네. 이제 강병원 후보, 강병원 후보가 97세대 그룹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좀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날을 세워서 좀 올라가는 득을 보지 않겠는가. 예. 다른 이제 대항구도로 또 강훈식 의원도 좀 중립지대 중재자형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꼽는다면 네. 빅3는 아니고 빅4 정도를 뽑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상수, 네. 여기 박용진, 네. 박주민, 예. 강병원 강병원. 이 정도가 유력하고 네. 또 이제 약간 이변이 일어나면 강훈식이나 서른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8명 중에 지금 한 5명을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동학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원외. 네네네. 예. 원외죠. 의원은 아니고. 예. 또 김민석 의원은 지금 색깔이 또렷하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86 용태론 때문에 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 일부 후보들이 있고 자, 여기서도 4명 지금 중에 예상 3명. 나옵니다. 나나연님
2박 1, 2인가요 하시고 2박 1, 2. 네, 스포트라이트님은 30 컷오프 예상하시고 이환님은 30님이 될 것 같다고 하시고 네네. 의견이 다양해요. 어쨌든 오늘 이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는 빠르면 5시 반쯤, 늦으면 6시쯤에 나올 것 같다고 6시 전후에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까 이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쯤이면 뭐 속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이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더라고요. 여야 공통 약속을 우선 실행하겠다. 대선에서 졌지만 네네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게 지금의 산모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온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것이 본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가 가능한 사람도 본인이고 하지만 지난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책임지는 길이 뭔가 고민하다가 회피가 아니고 책임을 지기로 나왔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고 연설을 다 끝냈고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득표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실은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본선에서 끝까지 경합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재명 가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한 40% 이상으로 당대표가 됐다. 근데 2등 후보가 뭐 한 그 반토막이다.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거고 이거 봐 어대명 그냥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으로 가는 걸세 그러는데 대항마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패배했지만 0.7%포인트 차이였잖아요. 1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 낮은 것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얻은 득표만큼도 지금 지지가 안 나오고 있네. 역대 정권은 초반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안 찍었지만 초반에 밀어주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1% 득표로 대통령이 됐는데 초반 지지율이 70~80%대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일단 밀어주자였는데 이렇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 리더십을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2위 후보도 좀 따라 붙어줘야 본인의 존재감도 패배해도 면이 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이하로 져버리면 이건 뭐 속수무책이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다른 가능성, 대안, 범연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민주당 국회 출입할 때는 이 득표율은 공개하고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아서 집요하게 취재해서 득표수를 알아낸 경우도 있고 계산을 하는 경우도 의미가 있었죠. 없다. 애초에 득표율도 하고 그냥 등수만 나간다. 뭐 그런 적도 있고 한데 오늘도 6시쯤 한번 지켜보고요. YNY님. 이재명, 박주민, 김민석으로 김민석을 김민석을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의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전당대회 지금 컷오프 중인 와중에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배우자도 맞아요.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참고인 신분이지만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재명 의원하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어떤 의혹 관련된 관계자의 죽음이 벌써 네 번째인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의견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의 기운이 참 어둡다. 주변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서 유독 그 이제 죽는 분들이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냥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은 뭐 이제 구속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자유롭고 편하게 또 요즘은 또 수사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강압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자살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강압 수사 쪽은 아니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이 뭐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게 어떤 의혹과 이름이 거명되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어둡다, 기운이 좀 어둡다라는 하태기 군의 개인적인 평가를 했는데, 뭐 이재명 의원은 뭐 의연하게 그 그래픽 좀 보여줄까요? 뭐 트위터 통해서 지지자분들하고 어제 이 사건이 나온 이후에도 아주 자유롭게 소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님 뉴스 댓글 걱정하지 말라잖아, 가족들이 책임진다잖아 하니까 또 고맙잖아, 자나자나가 이제 뭐 이재명 의원의 어떤 팬분들하고의 소통 방식인가 봐요. 하고 뭐 믿는다라는 트윗도 하면서 아주 뭐 편안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경 웅리도 걱정되고 아주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달달한 표현으로 이 격려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여야 시각은 완전히 엇갈려요. 사실은 이제 이 하태경 의원 얘기가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자꾸 관련자들이 사망을 하는데 이게 다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기운이 좀 어두운 거 아니냐? 왜 이재명 의원 주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는 것이냐? 하고 추정으로 그다음에 검찰의 압박은 아닐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또 정반대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파다 보니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데 별건 수사가 또 이렇게 암시되거나 했던 거 아니냐. 이게 과거 검찰 특수통의 어두운 그림자 아니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책임 공방이 반대로 엇갈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 인물들이 자꾸 사망을 한다. 그것도 이제 검찰 수사 와중에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럼 기운이 어둡다는 표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실체가 뭐냐? 이거는 지금 모르는 게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압박이다. 이재명이 무고한데 잡으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이에요. 이건 이제 뭐 무엇이 진인지 무엇이 위인지 우리가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대체로 이 여권 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 FC, 김혜경 여사의 법카 남용 의혹 이 정도인데 경찰이 지금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좀 앞두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죠. 중간 수사 결과를. 그럼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지금 이제 이 사건 못지않게 또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법 리스크하죠. 약 2주 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권 인사의 말은 이래요. 성남 FC가 가장 위험할 것이다. 나머지는 여야가 다 연루돼 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사실 우리가 50억 클럽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서로 뭐 이 대선 과정에서 보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 지금 무슨 얘기냐. 대장동의 몸통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근데 이제 원희룡 저 장관이 그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제 유튜브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지금 야당의 이제 지도자가 되려는 상황이에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게 수사 결과에 또 달려 있는 측면이 있죠. 아까 어떤 분께 올리브님 진행자 두 분이 본인의 최애라고 하시네요. 이 올리브님이 제 여동생이에요. 아까 귀엽다 그랬다고 그랬잖아. 올리브가 제 여동생이에요. 성함이 뭐세요? 성함은 최영. 심. 영심이 누나 감사합니다. 이모가 아니고 누나로 해주네. 저 누나로 해드려야죠. 자, 다음 소식은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 오간계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일부러 한 거냐 아니면 정말 실수냐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쓰다가 포착된 강기훈과 함께 강기훈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같은 이름을 가진 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봐야겠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기정사실화하고 극우 유튜버를 어떻게 대통령실에 두느냐라고 맹 비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을 쭉 한번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자유의 새벽이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쨌든 뭐 극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고 아침에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만 한 사람을 극우다 극좌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과 그런 걸 거쳐야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면 어제 권성동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그 강모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시 그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이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의 소막, 여론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아니 이런 극우 유튜버를 쓸 수가 있느냐 유튜버 정권인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충돌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정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강기훈이라는 이름의 이 행정관은 있다. 그런데 동일인물이 아니다라든가 혹은 동일인물이다라든가 이 확인이 아니고 그건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긍정도 부인도 안 했는데 그 중간 대목에 어떤 한 사람을 극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 사람을 그건 좀 이제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두둔을 하잖아요. 이게 필요 없는 대목이에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있다. 뭐 이 자유의 새벽 정당 대표 아니다. 정당 대표 맞다. 또는 그거는 우리는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극우 국자에 대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극우나 국자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사전적 정의가 있어서 1, 2, 3, 4, 5에 해당되면 극자, 극우 이거 아니고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 일반이 중도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저 정도면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든가 혹은 뭐 이제 지난 정부가 뭐 좌파 정부였다든가 뭐 친북 정부. 근데 이 친중 정권이라는 표현까지는 유튜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이거 태극기 부대 일각 강성 우파들의 좀 주장에 맥이 닿아 있네. 그럼 극우 성향이 맞네. 이거 국민 판단에 맡겨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전임 정부를 강하게 맹공했던 유튜버니까 이제 극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추정컨대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확인됐을 때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락을 깐 거죠. 극우는 아니다. 그럼 이거 유튜브가 다 극우적인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의 특성상 유튜브에 여러 사람들이 출연해서 출연자가 유튜브니까 세게 얘기한 것들을 썸네일로 다 뽑다 보면 굉장히 강한 얘기 같지만 자신이 알기로 강기훈 씨 본인이 극우적인 주장을 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우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주로 이제 여권 인사들이 좀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게 일 전에 안정권 씨 누나가 지금 사표를 냈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가 좀 부담을 느껴서. 또 연좌제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도 유튜브를 했네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표 처리가 이제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보면 자꾸 이제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특정 성향에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는 또 우려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겠고 예스, 노로 빨리 답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강기훈이 그 사람 맞다. 그 사람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근데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에서 오히려 더 논란의 여지가 커져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저희 썸네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파레스님, 이준석 대표 자숙할 줄 모르고 전국 팔도강산을 다 돌아다닌구만이라는 의견 주시고, 만두킴님, 이준석 없어도 좋으니 다른 정치인들에도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영님은 1등 공신, 개국 공신 이준석을 내치는 거냐라고 이제 화를 내시고 합니다. 자. 요 페이스북 글, 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인데 어제 그 양두구육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썼었죠. 풀면 그렇지만 이제 줄이면 양두구육인데 양머리를 앞에 걸어놓고 정상배들이 이제 에게서 개고기를 사다가 놓았다. 이게 양두구육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양에는 양으로 또 라임을 걸었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하니까 양천대소라고 지금 네네네. 맞불렀는데 네. 양두구육이라니. 네네.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정말 양천대소할 일입니다. 사자성어의 시대죠. 맞불을 저거 이제 해봤는데 앙천대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철규 의원이 반응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이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했나 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측근으로 그렇게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데 네.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직대나 이런 인물들은 실세로 막 부각이 돼 있고 네. 윤핵관 중에 핵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철규 의원도 윤핵관 중에 핵관이에요. 예.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이 사람이야말로 윤핵관이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해준 대선 기간에. 왜냐하면 강원 지역 권성동 피셜 예, 핵 예, 윤핵관. 예. 나는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멀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윤핵관이에요. 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강원 지역인데 의원이고 네. 그럼 권성동 의원과 이제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서서 이준석 대표가 급부상된 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지금 확인이 된. 네. 이건 뭐 권성동 직대가 확인해 줬으니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좋아졌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에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게 굉장히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놓은 이야기가 SNS에는 양두구육을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한 이야기는 오해 없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난 정확하게 이해했다. 네. 그럼 나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규정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가 지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이철규 의원이 어찌 보면 대항마로 나서서 어디서 양두구육.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다르다라고 지금 어디 우리 이렇게 이 집권당의 수뇌부를 비판하는 것이냐라고 나서서 당신이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기분 나빠해 준 거네요. 이철규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이 권성동 이 원내대표 계속 사과하는 중이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적 대화인데 예, 예. 유출이 돼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미묘해요. 뭐냐면 아니 대통령을 잘못 보조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부각되고 싶은데 이름이 안 알려져서 이럴 때 나서서 이제 뭐 역할 하나 보지 네. 하면서 난 대응 안 하고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대응은 다 해버렸어요. 예. 망신을 줬어요. 네. 이철규 의원 윤핵관이고 저 사람 대통령 망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쏘아붙이고 나는 당원 속으로 간다. 유유히 예. 이삭갓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만두킴님 놀래라 라이브 셋을 읽어보시는 저희 그런 방송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네네. 지금 그렇죠.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 보네요. 놀라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 계셔주세요. 마지막 얘기는 좀 짧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 정전 69주년이었고 네, 정전 유엔군 기념일. 참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날들을 전승절이라고 본인들이 하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전승 우리가 네. 이겼다. 전승 기념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기념식 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오늘 공개했어요. 윤석열 정부하고 윤 대통령을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대통령은 직함도 없습니다. 윤석열이라고 이제 하면서 네. 우리를 보고는 전멸시킬 거야라고 네네네. 위협까지 했습니다. 근데 전제는 있어요. 전제. 메시지를 잘 보면 예. 자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예. 뭐 선제 타격론이 국내에서도 공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국방 계획은 잘 세워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예. 힘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도 막아낼 수가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기조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가 대화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좀 끌려다니는 거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초반에 지금 나온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월북시도 없었다라든가 네네. 전임 정권과 완전히 대치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탈북 어민들을 송환한 게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기류를 다 읽은 거죠. 북쪽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험한 일을 벌인다면 남조선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윤 정권뿐 아니라 이 남조선의 군을 전멸시킬 것이다. 네. 이건 사실은 핵무기의 사용을 암시하는 거예요, 강하게. 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 지금 7차 핵실험 도발이 임박했다. 네네. 이거는 정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핵실험을 그냥 갑자기 뻥 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네. 있어야 되니까. 남쪽에서 자꾸 위험한 짓을 한다. 네. 문정부 때는 안 했는데
지금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기동훈련으로 막 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 7차 핵실험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깔고 있는 작업으로. 그럴 수 있겠죠. 저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 센 얘기를 남쪽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워워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 얘기를 하면 북한은 반드시 시도를 해야지.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얘기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ICBM 발사냐, 7차 뭐 핵실험이냐,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뭐 제3의 도발이냐. 네. 전문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새 정부 출범한 정부를 비판하긴 했지만 김정은 명의로 직접 연설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비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의미가 뭔지 정말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무상인지 그렇죠. 눈 부릅뜨고 엄포인지 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자, 뉴스쉐어링 가이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목요일의 코너 알쓸신 법으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